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나윤상 예. 기자님하고 예. 우리가 이제 못했던 극우에 대한 이야기 2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극우의 특징 네. 하면 이제 한국 극우의 특징이 무엇일까?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네. 먼저 저는 이제 대만 극우하고 대만. 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제 대만에서의 집권당이었던 네. 국민당. 네. 국민당의 어떤 지배를 받았는데 네. 국민당은 사실은 본토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 원래 이제 그 원주민들이 네. 있었죠. 네. 예. 그런데 그분들은 1905년에 네. 일본에 의해 가지고 맞습니다. 예. 병합돼 가지고 총독이 왔었고. 원래 이제 대만은 오키나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일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죠. 우리나라처럼 식민지 점령을 당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상황이 달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바로 무단 정치를 시작했는데 일본이 대만한테는 굉장히 문화적인 통치를 해주고 문화적인 통치를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중국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대만인들에게는 그게 뭐냐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론이 통하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론이 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만은 일본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민당에서 본토에서 들어온 사람들, 우리를 갖다 보통 극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당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이 뭐 극우에 좀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런 어떤 민족이라든지 국가에 보는 관점은 완전히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만 내 원래 살지 않았던 사람은 살지 않고 본토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항일 투쟁을 나름대로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장제스 이렇게 같이 왔었던 한 50만 명 정도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요 틀린 게 국민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틀린 게 뭐냐면 그 상층부는 무조건 폐쇄해야 된다. 우리는 민족으로 뭉쳐야지 일본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게 도움받은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원어적인 부분들이 있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장제스가 이제 굉장히 극악적인 독재를 했죠. 그리고 슬픈 역사도 가지고 있고 영화라도 몇 편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을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본토와의 관계에서도 장제스하고 이제 같이 넘어온 상층부, 상층부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이 경제라든지 정치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들은 어떻게 얘기한다? 절대로 일민족 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나서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어떻게든지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깃발이 휘날릴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 서로 간에 극단적인 거죠. 중국을 갖다가 점령해야 된다. 다시 점령하는 것이 강하다고 한다면 국민당을 지지하는 그 섬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은 그냥 이 국가 체계도 뭐 별다른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국공내전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거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한 것이 특이해서 극우라고 하면 민족주의잖아요. 민족주의인데 한국은 민족주의를 주장할 때 단점이 있어요. 민족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주의인데 민족이 우선이 아니다. 민족이 우선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타 민족에 대한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당 상층부는 타 민족에 대해 배타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좋아하잖아. 근데 한국에 지금 극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민족을 나눠요. 우리 민족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을 좋은 민족과 나쁜 민족으로 나눕니다. 그래요? 극우가? 극우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 하긴 뭐 극우에 뭐 정통성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보고 서양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충격을 받는 거. 유럽 사람들이 충격받는 것이 뭐냐면 한국의 극우라고 하는데 성조기를 들고 나오고 일장기를 들고 나온다. 이스라엘 기도 들고 나오고.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극우냐. 이것은 짬뽕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주의가 이상하게 자기의 민족을 갖다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민족에 피해가 가고 나라에 손해가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퍼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원래 이제 그거가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한다고 저희가 전 시간에도 충분히 민족국가주의잖아요. 네. 히틀러 나치당도 그렇고 국가사회주의 거기에 민족 개념도 들어가 있고 포크스라는. 근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극우적이죠. 미국 우선주의, 뭐 미국은 강하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우도 대한민국 우선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조기를 흔들고 이스라엘기를 흔들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미국에다가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퍼줘야 된다는 것은 민족주의적 의미하고 틀리다. 발상은 전혀 아닌 거죠. 발상이 틀리다. 이것이 이제 이후에 되는 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본적으로 극우라고 이야기했던 파시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내셔널 협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너무 강해요. 내셔널 협동주의는 뭐냐면 그거죠. 그냥 우리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그러니까 국가가 다 통제하고 5인 가족제고 5인 가족을 또 위해서 100가족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조직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라. 국가에 무조건 봉사해라. 이 부분은 또 이제 극우적인 민족주의, 파시즘적인 민족주의가 됐네요. 돼 있는데 개발 독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개발 독재가 사실은 파시즘적인 극우적인 그렇죠. 뭐냐면 제일 밑에 있는 하층 단위는 어떻게 된다. 국가로부터 어떤 개발로부터 정치적으로 소외됐고 이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제일 하층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무엇과 똑같냐면 북한이 우리 요구할 때 하는 거하고 똑같아. 새마을운동 이런 게. 그 다음에 우리 뭐 강제 저축을 갖다 시켰던 이런 것들이 국가를 위해서 강제로 저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 국민에게 주장을 하는 것은 북한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박정희 시대 때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18년을 보면 여기가 굉장히 극우적인 색채가 강한 정책들을 먼저 이걸 개발을 한다는 논리로 해서 독재를 하면서 또 밑에는 또 이제 건강보험도 같은 것도 하기도 해요. 그런 조직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거기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층부가 독식을 한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극우에 나와서 우리는 이제 태극기 할아버지 그 노인네들 이렇게 노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들이 사실은 이 박정희 18년 동안에 가장 젖어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그런 것을 향수를 느끼고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우리는 자기네들은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에 있을 때 가장 큰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가있던데 그 도로는 이장집 앞으로만 지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심해졌죠. 모든 고속도로는 김기현 땅 옆으로만 지나가요. 부산에 있는 유명한 장정 국회의원 거기 뭐 땅 앞으로 막 갑자기 도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기현 울산 도로도 그다음 김건희 땅 옆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도 종착역이 나가고 실제적인 것은 전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를 빈자에서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갖다가 소수가 독점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니네들 전체에 대해서 이익이니까 니네들은 따라야 된다. 이것이 한국 극우가 조금 약간 다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한국 극우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느낄 수 약간 있어요. 뉴라이트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뉴라이트라든지 21세기 한국 국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독교 뭐 또 이렇게 지금 구구 쪽. 요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번 한국 구구들의 특징은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형된 민족주의고 민족이라든지 국가 이익에 우선하지 않는다. 즉 개인적 소수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가 민족주의. 거기에 딱 하나 빠진 게 있다. 네. 반공이라는 강력한. 반공 이야기를 다음 걸 하고 다음 거라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념으로서는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구구의 특징이다. 민족이라는 것이 사실 없고 없네요. 그 다음에 공공에 대한 이익 이 부분도 굉장히 허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기 전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슬픈 게 그러니까 아마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 이렇게 존경심이라든가 이게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